근시, 난시, 원시 중에 이런 것은 라식, 라섹을 해도 소용이 없다. 네, 상당히 자극적이죠. 원시 같은 경우는 교정이 안 됩니다. 이제 난시 도수가 높은 분들 중에 일부 각막 형태가 좋지 않은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적합하지는 않을 수 있고 눈의 조건에 따라 적합한 수술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종류의 수술을 이제 다 좀 다룰 수 있는 병원을 가셔야 최적의 수술 방법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요. 안녕하세요. 수연세안과의 김인식 원장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근시, 난시, 원시 중에 이런 것은 라식, 라섹을 해도 소용이 없다. 네, 상당히 자극적이죠. 오늘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우리나라 사람들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굴절 이상 어떤 게 있을까요? 한국인뿐만 아니라 동양인들은 대부분 근시입니다. 근시에 약간의 난시를 동반하고 있는 게 제일 일반적이고요. 멀리 있는 거 잘 못 보고 가까운 거는 잘 보이는 분들. 조금 더 드문 이제 원시 같은 경우 반대가 됩니다. 멀리 있는 것들보다는 가까이 있는 것들을 볼 때 조금 더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고, 이거는 이제 또 단순히 안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조절력을 많이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통을 느낀다거나 눈에 피로감이 심한 이제 시력 이외의 증상들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요. 난시는 이제 조금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환자분들이 이제 또렷하게 안 보이고 뭔가 흐려 보이고 하면 이걸 다 난시라고 말씀하세요. 나 난시가 생겼다. 근데 난시라는 거는 눈의 수직축과 수평축의 굴절력이 달라서 망막의 한 점에 초점이 안 맺히는 특정한 구체적인 의학적인 컨디션에 대한 의학 용어예요. 환자분 입장에서는 잘 안 보이시는 이유가 원시인지 근시인지 난시인지 이거를 분간하기는 쉽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정확한 검사가 일단 선행이 돼야 되고요. 난시 중에는 이제 대부분 안경으로 교정이 되는 규칙 난시가 많지만 각막이 이제 문제가 있거나 하신 분들은 안경 교정은 안 되고 하드렌즈로만 시력 교정이 되는 불규칙 난시도 있습니다. 네, 원장님, 그렇다면 이 어떤 굴절 이상이 제일 잘 교정이 될까요? 일반적으로 근시가 레이저의 반응이 제일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난시, 원시 순으로 수술이 좀 까다롭고 예측도가 떨어지는 편이에요. 난시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을 해도 잔여 난시가 남는 경우가 꽤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 정도가 경미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크게 불편을 느끼시지는 않으시는데 가끔 이제 잔여 난시가 많이 남는 경우에는 이제 재수술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난시가 많은 경우에 근시가 동반된 분들이 있잖아요. 그 근시를 이제 평소에 하던 대로 교정을 하게 되면 이 난시 교정이 근시 교정에 간섭을 일으켜서 근시가 상당히 과교정이 되는 경우를 간혹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난시가 동반된 근시를 교정을 할 때는 반드시 노모그램을 굉장히 세심하게 조정을 해야 되고요. 아무래도 근시 난시 치료에 경험이 많고 노하우를 좀 가지고 있는 원장들이 수술의 성공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겠죠. 원시 같은 경우는 각막의 주변부를 깎아서 중심부를 볼록하게 만드는 원리로 교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주변부를 깎게 되면 아무래도 도수가 높을 경우에 불규칙 난시가 발생할 확률이 높고 과교정이 될 확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원시 같은 경우는 일부만 교정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기도 하고요. 또 원시 환자분들은 대부분 원시의 일부분을 조절력으로 극복하면서 살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이분의 원시 도수를 평가를 하려면 반드시 조절마비 검사를 해봐야 돼요. 실제로 조절마비 검사를 해보면 1차 검안했을 때 원시 도수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도수를 다 교정하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과교정이나 혼탁, 퇴행 같은 이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원시 도수를 대폭 줄여서 원시 도수만 줄여줘도 이분이 조절력을 덜 써도 되기 때문에 두통이나 피로감 같은 이제 불편한 증상들이 사라지고 시력의 질이 좋아지죠. 그래서 원시는 시력 개선 목적도 있지만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게 더 큰 목적이기 때문에 근시나 난시보다는 치료적인 의미가 조금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장님, 굴절 이상에 따라서 어떤 시력 교정 수술이 효과가 가장 좋을까요? 무난한 근시 도수에서는 사실 라식이나 라섹이나 스마일이나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특수한 도수를 가지신 분들한테서는 눈의 조건에 따라 적합한 수술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수술을 하는 원장님을 만나셔야 이 환자분 눈에 제일 맞는 수술 방법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원시 같은 경우는 스마일로는 교정이 안 됩니다. 라식으로 상당히 교정이 잘 되는 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라식을 생각할 때는 이제 절편을 만들고 절상량이 많고 하다 보니까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좀 있잖아요. 근데 다행인 거는 원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막의 주변부를 깎는 수술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누구나 각막 주변부가 중심부보다 훨씬 두꺼워요. 그래서 라식 같은 경우도 특별히 각막이 얇은 분이 아니라면 이제 무리 없이 시행할 수 있게 되고요. 라섹도 좋은 선택이긴 한데 라섹으로 많은 양의 원시를 교정을 하게 되면 혼탁이 온다든지 퇴행이 올 우려는 다소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라섹으로 교정을 했을 때는 스테로이드 안약을 충분히 점안을 하고 자외선 차단을 잘하는 관리가 중요하고요. 각막 강화술을 아무래도 같이 해서 안정성을 좀 높이는 쪽으로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난시는 대부분의 수술로 잘 교정이 되는 편인데요. 만약에 스마일 계통의 수술을 하신다면 일반 스마일보다는 비주맥스 800을 이용한 스마일 프로를 이용하는 것이 좀 이점이 있고요. 라식도 난시 교정의 효과는 상당히 우수한데 이제 난시 도수가 높은 분들 중에 일부 각막 형태가 좋지 않은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라식을 하기는 아무래도 적합하진 않을 수 있고 라섹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제 퇴행의 우려는 다소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각막 강화술을 같이 해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조건에서 적합한 수술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환자분 눈의 조건에 따라 적합한 수술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모든 종류의 수술을 이제 다 좀 다룰 수 있는 병원을 가셔야 최적의 수술 방법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각막이 얇거나 약한 분들한테는 이 모든 수술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렌즈사 입술도 하나의 선택지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연세안과의 김인식 원장이었습니다.